자, 이 이후부터는 내용 자체가 막 개념이 중요하진 않은데 흐름은 그냥 읽어보면서 좀 기억을 합시다. 일단 이제 이 흐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차 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들에게서 선거나 민주주의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선거를 많이 치르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패전국이 있었죠. 얘네가 졌잖아, 그치? 그래서 그 지배를 받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때 독립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패전국의 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야.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새롭게 수립된 여러 공화국이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을 폐지하며 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 결국 뭐야? 1차 대전 이후에는 민주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의 막바지에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뭔가 공화국이 세워졌어요. 원래 독일이 이제 황제가 지배하던 나라였거든. 근데 이제는 왕이 없어졌다는 거지. 그러면서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직접 대통령도 뽑고 하는 이제 그런 보통 선거도 이루어졌다라는 게 일단은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거고 20세기에. 그러니까 보통 선거는 누구나 다 선거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 여성도 이제 1차 대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후에 여성도 이제 참정권을 획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노동자들도 이제 1차 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해져서 그들을 보호하는 게 이제 핵심 과제가 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정당과 단체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약자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복지, 사회 보장 정책이 실시되고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봤듯이 뉴딜 정책으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 제도 같은 게 정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이제 좀 과격한 느낌의 노동 운동이 있었는데 점차 이제 환경을 바꿔달라라는 부드러운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선거겠지? 일정한 연령만 넘어서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복지 정책이겠죠. 아니 사회보장이구나. 사회보장 정책이 마련되어서 복지국가 기틀로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전체주의 정권이 2차 대전 배경이었잖아. 그치? 독재하는 거.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전개가 되었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인민전선이라는 게 수립이 됐고 에스파냐에서도 그 프랑코 정권이 독재 정권이었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민전선 정부를 수립했대요. 독일에서도 일반 국민이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독일은 비밀경찰을 풀어서 오히려 통제하고 이래서 좀 더 저항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확인 문제. 여러 세력이 뭉쳐서 인민전선이라는 거를 수립해서 파시즘에 저항했고요. 비밀경찰 위에 나와서 게슈타포를 이용해서 전 국민을 감시 통제했대요.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 참혹한 전쟁이었거든. 그래서 2차 대전에서는 엄청 사망자가 전보다 많았대. 그리고 또 총력전을 벌여가지고 더더군다나 그랬대. 게다가 추축국들, 아까 걔네들 있죠. 독일하고 기억나죠? 일본이랑. 그래서 민간인들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격하고 의도적인 대량 학살까지 저질렀는데 특히 이제 뭐 미국과 영국의 공습 작전으로 파괴된 독일의 드레스덴, 이건 독일 도시를 말하는 거고 독일도 이렇게 미사일 폭격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죽였고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가보면 특히 이제 이렇게 자 유럽 내에 강제 수용소들이 많이 아우슈비츠 대표적인 수용소죠. 그래서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수용소에 가두고 노동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생체 실험을 한다든지 이러한 곳이 이제 이 수용소고 그 개념이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유대인들을 계획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말해요.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중국 난징을 점령하고 나서 그 도시를 전체적으로 파괴하고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걸 난징 대학살이라고 부르고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대량 학살의 사례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유린, 그러니까 독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치범, 사회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 인종이 독일 민족의 우성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이들을 죽이고 막 그랬어요. 일본도 다른 나라 국민, 특히 조선인들을 생체 실험에 이용하는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의 젊은이들을 노동자나 군인으로 동원을 해서 특히 뭐 여성 위안부 같은 이렇게 많이 끌고 가고 인권을 많이 유린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지요. 나가사키의 앞에 하시마 섬이라는 곳에 한국인들이 강제 노동을 했던 섬이고요. 이게 지금 다 2차 대전의 피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여성의 위안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정기 수요 시위가 열리고 여성 위안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스스로 확인 문제. 2차 대전 중 독일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계획적으로 학살한 거 홀로코스트라고 했고, 일본군 위안부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워진, 이건 좀 알아야 돼. 대표적인 단체가 국제연합이고요. 51개국의 대표가 모여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앞에 배경부터 좀 봐주면 이게 평화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거든. 첫 번째 노력은 이제 그 영국과 미국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해서 이 기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구가 유엔인데 지금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국제연합이고 국제 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위해서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걸 만들었고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어요.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국에서 좀 힘센 나라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없고요.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소련 이런 나라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끝난 후에 연합국은 전쟁 중 일어난 인명사살을 포함한 전쟁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해서 니른베르크와 도쿄에서 국제 군사 재판을 열어서 처벌을 책임자들을 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뭐 한계점도 있었어요. 뭐 완전히 그러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유엔군이 6.25 전쟁에서 파견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정식 회원국이고요. 심지어 사무총장도 한 적도 있죠. 스스로 확인 문제. 자, 이 기구 국제연합, 그다음에 전후에 니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전범들을 처벌하는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그냥 너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은 반성을 하는데 일본 안 한다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대단원 마무리 같은 거는 너희가 풀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음의 사실들을 순서대로 하시오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1차 대전 얘기 같은데 이게 배경이겠죠. 배경이니까 처음에 얘네 대립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터지는 거, 이게 이제 사라예보 사건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전쟁이 심지어 이제 터지다가 미국이 참전을 했고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빠져나갔다라는 게 이제 흐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을 정리했대. 러시아 혁명 처음에 기억에 들어가는 게 3월 혁명이고 3월 혁명은 그냥 주도했던 게 누구였더라 생각나요? 노동자와 병사 대표들, 소비에트라고 했어. 소비에트. 근데 이제 결과는 임시정부가 세워졌고요. 11월 혁명을 좀 더 진보적인, 좀 극단적인 애들이 잡았잖아. 그래서 얘네는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죠. 임시정부를 타도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인물이래요. 이거 나오면 바로 간디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는 영국산 면직물을 사지 않았어. 그다음에 영국산 소금을 사지 않아서 소금을 직접 구하는 소금 행진이라는 것도 했어요. 뭐 이런 것들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4번 보면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죠. 우리 이거를 대공황이라고 했고,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뉴딜 정책이라는 걸 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를 통해서 자기 식민지와 본국을 합치는 걸 말했지.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전체주의가 이제 생겨나서 독재로 극복하려고 했다 이런 거죠. 5번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여성은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참정권이 이제 확보되었다. 뭐 투표권이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맹 1차 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애들이 유명무실했던 이유는 일단은 미국과 소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없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수단을 갖추지 못했어. 그러니까 군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남아있는 기구 유엔이죠. 국제연합까지 이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현대사회로 왔는데요. 6단원 218쪽. 아이가 조금 좀 와닿지가 않죠. 그냥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냉전 체제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체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소련 쪽은 선생님이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소련의 파랑색, 미국 빨간, 미국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정책을 말하고, 이제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통해서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서유럽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 마셜 계획이라는 거를 했어요. 이에 맞서 소련은 코민포름과 코메콘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 경제적인 거고, 이게 이제 정보 같은 거를 캐내는 거예요. 공산당 정보국이거든.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은 나토를 만들어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적인 협정이야. 그리고 소련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조직했어요.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거를 냉전체제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미국 거, 소련 거 이렇게 좀 이름으로 구분을 해야 돼. 얘네가 이제 같은 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냉전 체계가 전개가 됐는데, 일단 유럽에서는 독일도 동서로 분열이 됐어요. 분단이 돼서 그 동독이 이제 소련 쪽이라 보면 돼.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고, 또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이 됐죠. 중국도 국민당 공산당이 이제 벌어졌는데, 공산당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어요. 중국 이렇게. 그리고 냉전은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좀 더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 터졌고요. 베트남에서도 남북으로 분단돼서 베트남 전쟁. 베트남도 이제 약간 사회주의 쪽이 있고 좀 자유주의 쪽이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도 거의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냐 마냐 핵전쟁의 위기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전화 한 통인가로 잘 이제 해결이 됐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소련이 뭐 철수하겠다 하면서 이제 뭐 해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이 지원했던 경제 정책이 우리가 아까 마셜 계획이라 했고, 이거는 베를린 장벽이죠. 이걸로 이제 서독과의 교류가 단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또 이제 독립이 많이 일어났고, 서아시아에서 이제 독립하고, 그다음에 이건 좀 기억하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랍 민족이 반발하면서 중동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봐봐. 자, 여기로 갈게요. 1차 대전 중에 영국이
오스만 지배를 받던 아랍 민족에게 독립을 약속해주면서 내가 너희 그러니까 도와줄게 해놓고 협력을 좀 요청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수립해줄게. 그러니까 이중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이 지역이 같은 지역이거든요. 같은 지역. 아랍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영국의 외교가 오히려 이제 2차 대전 후에 알게 들통이 난 거야. 그러면서 두 지역이 충돌의 원인이 됐어요. 근데 영국의 약속에 따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야. 결국은 영국이 이쪽을 지원해 준 거지, 이쪽을. 그러자 아랍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예요. 됐고 이제 뭐 아프리카에 해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독립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제 가도록 하죠. 인도와 동남아시아.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였는데 인도가 독립을 했대요. 근데 이제 힌두교 국가와 이슬람교 국가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로, 이슬람교는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갈등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제네바 협정으로 독립을 인정받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남북 분단이 되어서 전쟁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겼고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도 독립을 쟁취했고 뭐 등등등 얘네도 독립했고 뭐 이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영국 이놈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찢어지게 된 원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북쪽은 공산 정권, 남쪽은 미국을 좋아하는 정권이 세워져서 이제 둘이서 이제 전쟁을 했고 결국은 이제 이거는 북베트남이 이겨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집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스스로 확인 문제, 이스라엘을 건국했고요. 하지만 종교적 대립으로 인도는 갈라졌지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냉전 체제가 완화된 것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3세계의 등장이에요. 제3세계는 미국 편도 소련 편도 들지 않겠다. 비동맹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 중국, 네루와 자오언라이가 만나서 이러한 평화 5개조의 원칙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둥회의 유명한 거고 제3세계가 약속을 했던 한 번 더 이제 확인했던 자리라고 보면 돼. 그래서 평화 10원칙을 여기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 편도 들지 말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차 비동맹 회의가 개최돼서 서로 협력을 다짐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반둥회의가 나오면은 너희는 제3세계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뭐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 뭐 자기 스스로 우리가 지키겠다. 강대국이 유리한 거 빼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반둥회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냉전이 완화된 흐름이 나오는 거야. 일단은 그 소련 편이었던 애들. 또 저항을 하게 되고 자유화운동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그 나토에서 빠져나오고 독자 노선을 걷고 그리고 이건 중요한 겁니다. 닉슨 독트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의 군사 분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나라 6.25 전쟁의 배경이 됐거든. 이후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하고 중국과 국교를 핑퐁 외교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유럽에서도 서독과 소련이 서로 손잡고 그다음에 서독은 동독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고 군비 축소 뭐 이러한 화해의 흐름으로 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닉슨 독트린은 꼭 알아야 돼요. 이건 별표해 놓을게요. 미국이 앞으로 이러한 아시아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핵 위협을 빼고 니네들끼리 싸울 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은 안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게 닉슨 독트린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소극적 입장에서 이런 거를 대처하겠다라는 게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거 이후로 냉전 체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완화되었어요.
이런 게 이제 배경입니다. 스스로 확인 문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반둥회의, 그러니까 평화 10원칙 하면 반둥회의죠. 중립국가. 트루먼 독트린 발표에서 중국과의 개선을 아니죠. 트루먼이 아니라 뭐라고? 닉슨 독트린입니다. X. 그다음에 넘어가서 탈냉전 시대. 탈냉전 이제 냉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되지. 그래서 이제 특히 소련에서는 탈냉전하면 고르바초프가 유명해요. 이제 소련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잖아. 근데 이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하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민주화, 그러니까 미국 느낌 살짝 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미국의 그 닉슨 독트린처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일을 배경으로 소련에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연합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소련이 해체돼서 지금 이렇게 막 찢어져 있는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 저렇게 생겼고 레닌이 독재였는데 이제 이게 철거되고 화해의 흐름으로 갔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이에요. 동유럽도 이제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자유화가 각국에서 촉진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정부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동독에서도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토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공산주의 경제 정책이 좀 잘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의 입지가 약해져서 좀 혁명 같은 게 막 일어나면서 좀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이후에 나오는 덩샤오핑이라는 이제 지배자가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이때도 추진해요. 그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나 읽어보세요. 여기 개혁 개방 정책 나와요. 흑묘백묘론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묘 하면은 얘들아 고양이잖아. 어떤 거든 상관없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서는 뭐든지 어떤 체제든 도입하겠다. 이런 이론이거든.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이후로 굉장히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특구라든지 이런 게 막 많이 세워지고 그랬어요. 자, 스스로 확인 문제. 러시아를 비롯한 11개국이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함으로써 소련이 해체됐고요. 중국 개혁 개방 정책 누구였어? 덩샤오핑 입니다.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흐름이에요. 그냥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세계화는 뭐야? 전 지구가 하나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막 무역도 하고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자유무역, 그리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세나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동률로 하자 이런 느낌이라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계 무역기구, 자유무역 협정 이런 걸로 이제 무역이 좀 더 활발해졌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변화에 대응해서 지역별로 이제 뭉치게 되거든. 일단은 유럽은 EU예요. 유럽끼리 이제 뭉치는 거고. 여기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센이라고 해요. 아센.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아태 경제협력체라고 해서 아펙이라고 하고요. 에이펙. 그 다음에 미국은 북미 연합, 나프타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남미도 있고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역별로 뭉쳐졌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우리가 좀 더 암기를 다 해준다면 이름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유럽이 EU고요. 동남아시아 아세안, 그 다음에 이거 아펙, 이건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이게 경제연합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각자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은 될 것 같고, 결국은 특히나 EU가 되게 유명한데, EU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유럽을 체제를 표방하면서 화폐도 유로화라는 공통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왔다 갔다도 자유롭게, 왕래도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옆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 협력체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 문화, 정치적 전반적으로 통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EU에서 지금 영국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요게 이제 마지막이고, 그다음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지금 요즘 세계의 흐름을 말하는데,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복지를 줄이고 좀 더 자유 쪽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 정책 좀 더 이루어지고, 다국적 기업 나이키라든지 얘들아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이런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나오면은 결국은 어쨌든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또 그곳의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윤만 가져가는 나쁜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 세계가 시장이 하나로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그러면서 복지 정책이 뚫어드니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또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민영화라든지 공공의 혜택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 오히려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로 이제 이주하는 경향도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출생률이 낮아서 안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를 해외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이 대신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별거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스스로 확인 문제. 세계화에 따른 경제 질서에 대비하여 WTO, 세계화에 따른 경제 질서에 대비하여 유럽이 아니야. 유럽은 EU죠. 그래서 X. 유럽은 EU입니다.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확산되면서 국경을 넘어들며 이거가 국경을 넘어들면서 이미 다국적 기업이라 했죠. 나이키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